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 좀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하고 처음으로 풀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정정을 입고 와봤는데 이유는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좀 이쁘게 하고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차려입고 왔네요. 네, 잘하고 오셨네요. 자, 오늘 또 입춘이라고 하죠. 날이 좀 풀렸다고는 해도 아직은 좀 추운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 미리 봄 느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 좀 대단한 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부진한데 우리만 그래도 좀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고 맞습니다. 있죠. 확실히 아시아에서 신흥 주식 강자가 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긴 한데요. 국내 증시가 좀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오후장까지 이 탄력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어제 유가 급등이 굉장히 반갑기 때문에 내일도 좀 유가 급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좀 바람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잘 오르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자,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자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오전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1909포인트 상황, 191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682포인트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이제 따라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0.26% 정도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외인들이 매도를 좀 보인 듯 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면서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만이 1,200억 이상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이상, 외인이 400억 이상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코스닥 흐름은 조금 반대 흐름이네요.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 들어서 외인이 더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2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각각 193억 원과 44억 원의 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해 종합 증시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상해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실시간으로는요 거의 급등 분위기입니다. 현재 2,784포인트 상황 보여지면서 1.65%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최근 불과 10분, 20분 사이에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돈을 푼 약발이 먹히는가 조금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승까지 반가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만 지나면 또 긴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 전후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연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구정 때 껴가지고 마땅한 재밌거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유가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아시겠지만 목요일부터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다가올 새벽에 시장이 그래도 유가 급등이 나오면 내일 시장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격 상승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어떤 변동성이 생겨서 시장을 움직이게 된다면 아주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코스피 전반에 걸친 그 실적주들의 흐름이 대체로 작년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지만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 포인트 맞춰보시고 그리고 코스닥 실적주들 흐름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고 구정 끝난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 이후 흐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환율 변동성이 정말 큰데요. 지금만 해도 지금 16원이 넘게 하락하면서 1,202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선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이 어제는 5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1,200원대 초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1,100원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1,100원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 이슈 맞춰서 외인들의 매수 유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고 유가까지 또 급등 나와주면서 환율 떨어지고 같이 조금 나와주면 아마 오늘장, 오후장까지 해서 시장으로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차분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하락세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증시와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죠? 네, 오늘 퀴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요 퀴즈를 볼 때마다 좀 네. 가끔씩 실수를 머금습니다. 자, 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은 이런 이제 문제인데요. 해야겠네요. 네. 1번 실버타운, 네. 2번 금융감독원, 3번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네. 조금 제가 교란을 시키고 싶은데 교란을 시킨다고 해도 아마 다들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싶으신데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또 실버타운에 아주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주식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실버타운 입성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 받는 종목들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셀트리온 주주 공매도 전쟁 확산.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많기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폭발을 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또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에 화가 나서 대차 서비스를 안 하는 증권사로 뭐 계좌 이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호텔신라에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게 호텔신라가 참 답답한 주가 그림이 나왔잖아요. 네, 그 그쵸. 이유가 많이 정말, 내렸죠, 정말. 네, 공매도 세력이 참 붙은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어제 사실 주식 챔피언 저녁 9시 방송에서 네. 호텔신라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급등하다 보니 네. 게시판 글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어제 좀 굉장히 방송상으로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공매도 하시는 세력들에 대해 제가 조금 너무 강하게. 나죠. 왜냐하면은 네. 다 개인 투자자분들 피 빨아먹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박수 소리가 어저께도 들립니다, 지금.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박 PD님이 양복 입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네. 대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들으시라고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요렇고요. 그쵸. 이제는 천천히 모아가야 할 때, 그리고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우리는 어디로 이런 글이 있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다고 지금 보시고 계신 거죠?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강추드리는데요. 네. 우선 이 대차 거래 추이, 대차 잔고를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원래 이제 그 호텔신라는 대차 잔고, 거래 잔고가 보통 한 1,000만 주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 이상은 사실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진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랬었고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때부터 살펴볼게요. 차트에서 봤을 때 그 고점 자리가 8월이죠. 8월부터 해서 계속 밀렸습니다. 자, 8월부터의 대차 잔고 수량을 보자면 네. 8월 3일날 720만 주였는데요. 700만, 600만 주까지 보였어요. 8월 초에.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납니다. 1,000만 주, 1,100만 네. 주, 1,000만 주 때까지 좀 12월까지 버티다가 1월부터 갑자기 1,300, 1,400, 1,500, 1,600, 1,700 그냥 1,800까지
1900까지 찍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거의 1900까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네. 이게 제가 판단하는데 8월부터 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 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 있는데 1월부터 공매도 하신 분들은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거는 1월부터 한 달 동안 공매도 수량이 80%가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게요. 진짜 좀 심하네요. 너무 심하죠. 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공매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못합니다. 그쵸. 기관과 외인들만 되고요. 맞아요. 그것도 기관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대주는요, 기간도 짧고요, 얼마 하지도 못해요, 대주는. 그러니까 그냥 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받듯이 증권사를 그냥 통으로 옮겨버립니다. KB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됐던 게 아예 대차가 안 되는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전형적으로 대차가 되는, 그러니까 막 옮겨버리는 거죠. 몇 천억이 이동을 했다고 하죠. 어제도 오늘도 아마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옮겨버리면은 빨리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어요. 공매도 수량이.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주식을 10,000원에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를 했습니다. 빌렸어요. 그리고 주식이 5,000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1억 원치를 했는데 5,000원이 됐으니까 5천만 원치만 사가지고 갚으면은 제가 얼마를 벌죠?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구조거든요. 상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를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는데, 10,000원에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100원이 됐어요. 상패가 됐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9억 9천, 900만 원 버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9,900만 원 버는 건데. 엄청나네요. 네, 그런 식이라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느 분위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극단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 보고, 네.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이제 호텔신라로 넘어간 겁니다. 그쵸. 사실 8월부터 하면은 공매도 대차거래 잔고가요, 2배 이상이 늘었어요. 호텔신라의 주식수가요, 여러분 3,900만 주인데요. 네. 대차 잔고가요, 1,800만 주. 이게 무슨 주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좀 너무 심하긴 답답합니다. 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호텔신라가 칼을 빼들었죠. 네. 자사주 매입을 1,000억을 때려버립니다. 그쵸. 실적 나왔던 날 1,000억을 때려버려요. 공매도 세력 죽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부터 올라가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참고해야 되는데, 네. 바닥부터 해서 이제 고점 포인트 자리가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 중간 정도 라인이 보통 반등을 주는 기술적인 구간인데 한 10만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10만 원까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8만 원, 9만 원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이제부터 주가 갑니다. 주가 가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과감하게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고 있다, 많이 물려 있다 하면은 저는 단가를 낮춰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제 반등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강력하게 주셨네요.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OCI입니다. 가격 메리트 부각 이슈의 급등. OCI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2011년에는 정말 비쌌는데 많이 하락을 해온 종목이죠. 오늘은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모양인데요. 바닥 잡았나 알아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가끔씩 급등하는 OCI. 네, 요즘 항상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하향하는 추세. 네, 그렇습니다. 가치 저평가인가? 그냥 가격이 싼 것인가? 네, 이분이 아주 가슴을 후벼 파네요. 자, 과거 60만 원 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는 않겠죠. 아유, 네, 안 올 겁니다. 그러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지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 다시금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네.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OCI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태양광으로 안 가고요. 우선 풍력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유는 네.
태양광을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비례합니다. 에너지 발생 그쵸. 효율이요. 네. 그리고 비용이 그 면적, 사실 땅값이 문제예요. 그쵸. 뭐, 태양광. 싼 곳에다 하기도 하지만, 그걸 또 끌어다 쓸 때, 또, 먼 곳에 있을 경우에도 또 손실률이 또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에너지 수량도 크지가 않고 해서 약간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많이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그, 폴리실리콘 가격도요, 12달러 후반대, 거의 13달러 부분이죠.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을 때, 25달러, 6달러 막 이 이슈 됐었잖아요. 이게 폴리시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얘가 살아나냐면, 20달러 부근까지 좀 가져야 돼요. 최소 18달러, 17달러, 19달러까지 가주면, 네. OCI 주가가 많이 급등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포인트가 아예 안 보인다는 네. 거죠. 그리고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전기차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차, 자동차 충전 못 합니다. 중국에서 왜 보조금을 갑자기 없앤 줄 아십니까? 왜죠? 화력발전소를 중국은 많은데요. 네. 화력발전소를 열심히 떼잖아요. 전기차로 공기오염이 덜 되는 것보다 화력발전소로 에너지 만들다가 공기오염 더 된다. 그거 때문에 보조금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결국에 중국도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좀 더 지어져야 중국에 그래야지 전기차로 중국에서 넘어가는 거지. 당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좀 중국 쪽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반대가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근데 확실한 건 태양광은 아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죠. 잘. 그래서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에너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성을 할 때 보통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킬로와트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그거 에너지 어디다 충전할 겁니까? 한여름에 전기차를 타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죠. 그쵸. 차 가야 되죠. 그쵸. 네, 감당 안 돼요. 화력발전 떼다가 공기오염 다 되고 태양광 안 돼요. 풍력 안 돼요. 대안은 원자력.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가 이슈가 되지만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 더 지어지고 난 이후에 충분한 전력이 생겼을 때 그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서는 사실 태양광주들이 요게 뭐 OCI가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또 하향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네. 최소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달러 이상 가야 됩니다. 20% 가까이 올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급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안타깝지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모멘텀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OCI 이 단기 반등 시 매도 네.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기획조정실 없애고 CEO 직보 시스템 구축.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한번 그때 이슈가 됐었죠. 뭐 네. 입사한 신입사원까지도. 신입사원들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퇴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근데 쏙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걸 보니 어렵다는 많이, 반증이겠죠. 많이 어렵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게시글도 좀 빨리 봐야 되는데요.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작 기계 빨리 매각돼서 정상화되길. 네,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다시 좀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에서 매각 얘기만 나오면 소름 돋아요, 이제. 아이고. 맞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요. 요즘엔 뭐 중국 매각 나와도 주가 안 갑니다. 그렇죠. 하루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정말 가격만 보면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네. 액면가가 5,000원인데요. 액면가보다 네. 싼 주식입니다. 주가가 지금 3,900원대네요. 네. 그리고 아이고.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이 샀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이 구조조정 이후의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실 좀 그러니까요. 안타깝지만 업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른 좀 활력소를 찾아야 돼. 지금 삼성에서
우리 미래 사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그렇죠. 쪽으로. 이유는 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결국 다 사그라들고 시장에서 이슈 못 받고 그냥 이전에 이제 백색가전처럼 돌아간다고 스마트폰 돌아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신사업이 아니고요.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간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지만 그래도 이주영 부회장님께서 딱 결단을 내리시고 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이 흐름을 봤을 땐 어쩔 수 없이 기계 쪽은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고 중국에서도 지금 업체들도 계속 아시겠지만 중국 철강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산에 구조조정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칼을 치고 있고 칼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이 그나마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인도는 이제 좀 시작 단계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인도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중국이 더 친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 기업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임원분들 많으실 것 같고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잘려나가요 요즘에. 장난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이제 과장급 이런데 아이고. 벌써 막 그렇죠. 칼들이 들어오고 네. 그래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네. 제조업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여러분들 향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 똑같거든요. 구조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 수준을 따르고 있어요. 네. 결국 그 흐름인 거죠. 제조업이 벌써 잃어버린 3년, 4년, 5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조업 관련주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밥캣이 그나마 조금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네. 밥캣이 상장이 돼서 조금 주가가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다. 왜 밥캣이라는 종목은 왜 그래도 괜찮냐면 선진국형 기계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캣이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은 소형 포크레인, 소형 네. 지게차 이런 거 만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선진국들의 인프라 구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장비만으로도 조금씩 일을 수정할 할 수 수가 있는 있어요. 네. 그런 그런 느낌이구나. 거거든요. 네. AS를 할까요? 그래서 그쵸. 그게 이슈를 받기 때문에 밥캣은 그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괜찮은 포인트인데 수선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또 받쳐줘야 돼. 유가 상황도 지금 안 그렇고.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주면 또 설비가 늘어나겠지만 그것도 좀 아니에요. 중동 쪽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지금 가격에 팔기는 너무나 말도 안 돼요. 액면가 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합니까? 그러게요. 어떡해요? 솔직히 이거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고 네.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버티시는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최저가 포인트는 900원대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900원대요. 네, 있긴 했었지만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쵸. IMF 터질 때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 이상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은 사지 마시고 절대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고 보유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이거를 추가 매수하시고 가져가셔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다른 계좌로 옮겨 두신 다음에 조금 장기간 좀 기다려보시고 밥캣이 상장할 때까지 좀 참아보셨다가 네. 그때 이슈 바꿔서 정리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그냥 버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883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 현금 확보할까요?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유가의 감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유가가 새벽에 이제 많이 오르고 끝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부분과 맞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또 감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짜리는 아니고요. 좀 이어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정 이후에 시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 네. 그냥 제가 최근에 뭐 몇 개 말씀드려도 자전거 관련주, 그러니까 2분기 때 실적이 살아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자전거 알톤 스포츠 말씀드렸었죠. 잘 가고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랑. 그리고 뭐 광동제약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포트에 조금 비중을 채워두셔서 좀 개별 이슈와 2분기 실적 호전주들 이런 종목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그 시장이긴 한데 네. 딱히 모멘텀거리가 좀 어렵다는 거. 유가 반등이 갑자기 또 나와주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알기조차 힘들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오펙 쪽에서 회장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은 급하게 종목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냥 2분기 실적 호전주를 천천히 매수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구정 이후 일단 좋은 시장 기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일단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2분기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주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제시를 해주셨고 광동제약 같이 2분기 기대되는 종목들로 준비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답변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주시죠. 네, 퀴즈의 정답은요. 네. 너무나 잘 아시는 2번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중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